중단. 제가 신문물을 이제서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참 잠이 안 오네. 미치겠네. 내일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저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잠을 자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라방을 켰습니다. 이런 젠장. 부금이 없으니까 허전하죠. 고맙다고 나한테 그러지 말고 나가서 공부를 하자. 진짜 이제 시험 보고 어떤 학생의 학업에 정진을 해야 되는 친구들에게는 이 방송이 진짜 백해무익. 네, 상당수의 그 책들을 본가에 두고 온 터라 그랬지만은 네, 한번 읽어보죠. 끊기나요? LTE인데 책을 좀 읽겠습니다. 답답하니까. 책 제목은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좀 긴 거였어. 길었어. 책 제목 추리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알아도 혼자 이제 그렇게 해주세요. 묘한 순간에 아니야, 너무 길다 이거. 아니야, 참겠습니다. 이 흐름을 화장실 갔다 오면 라방을 끄고 싶어질 것 같아요. 이 흐름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한 문장 정도의 말을 기억하려 애쓰는 버릇이 있다. 뜨거운 물 좀 떠와라 는 외할아버지가 내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고, 그때 만났던 청요리집에서 곧 보세 예슬에 멀어진 전 직장 동료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제 나는 그들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혹 거리에서 스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짧은 눈빛으로 인사 정도를 하며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말들 역시 그들의 유언이 된 셈이다. 용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썼고, 점심에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에게 언제 밥 먹자 라는 진부한 말을 했으며, 저녁부터는 혼자 있느라 누군가에게 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 하지만 어떤 말들은 죽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살아남는다. 가득 담고 있을 당신의 마음을 생각하는 밤이다.
대화를 시작하시는 법이 없었고 내가 무엇을 여쭤보면 짧고 간결한 답만을 주셨다. 선생님의 신중한 어투와 낮은 목소리는 잘못한 것 하나 없이도 나를 자주 주눅들게 했다. 게다가 선생님의 한쪽 눈동자는 깊고 서늘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는데 머리카락만큼이나 검고 긴 눈썹과 그 짙푸른 눈빛이 어우러져서 얼굴을 마주하는 일에도 부담을 더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이 조금 편해지는 때가 있었다. 단둘이서 술을 마시는 시간이었다. 별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잔에 술을 따라드리고 술을 받고 건배를 하는 것만으로 는 술이 오르면 오를수록 습관 탓에 이 번번이 고개를 돌리게 된다는 거였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도 몇 차례 같은 실수가 반복되었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은 웃으며 박군 이상한 예의 차리지 말고 멋있게만 마셔 하고 말하셨다. 말보다 술이 많았던 독 같은 것을 들려주셨다. 그러다가 본인의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다 싶으면 그만 말을 맺으시고는 내게 이것저것 물어오셨다. 자신이 말을 하는 시간과 상대방의 말을 듣는 시간이 사이좋게 얽힐 때 좋은 대화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나는 그때 김 선생님께 배웠다. 선생님의 질문에 맞춰 나는 가족사나 연애 이야기, 앞으로 쓰고 싶은 시,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에 대해서 말했고 그것보다 더 자주 시기와 서투름 같은 것을 보여드렸다. 내가 김 선생님을 더욱 좋아하게 된 한 장면이 있다. 당시 출판사에서 점심 식사를 대여놓고 먹던 그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끼니마다 조기나 고등어, 를 그만둘 때까지 선생님은 한 번을 거르지 않고 그분의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야 생선구이가 담긴 접시를 자신 앞으로 가져다 두었다. 그러고는 살점 하나 남기지 않고 참 맛있게도 드셨다. 더없이 사소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지만 나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정중함이나 예를 잃지 않는 선생님의 태도를 좋아했다. 5년 전 봄 선생님이 그게 다니다.
돌연 말기암 판정을 받았고 그 후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홀로 죽음을 준비하셨다고 했다. 선생님의 빈소에서 나는 어찌할 바 몰랐다. 유족들이나 문상객들의 눈에 고인의 손잡벌로 보일 어린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밤을 샐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서운하고 슬픈 마음을 두고 종이 울리면 네가 울어주렴. 아무도 모르게 잠든 밤에 혼자서로 시작되는 노래. 안녕 내 작은 사랑아, 멀리 별들이 빛나면 네가 얘기하렴. 아무도 모르게 울면서 멀리 멀리 갔다고 로 끝나는 노래. 성인이 되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때부터 나는 전국을 돌며 그 지역 고유의 음식을 찾아서 먹는데 꽤나 많은 공을 들였다. 전남 무안에서 처음 먹어본 감태김은 그동안 내가 먹어왔던 조미김과는 차원이 달랐고, 흑산도의 홍어는 간혹 접했던 칠레산 홍어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었다. 이 밖에도 제주 서귀포의 방어, 경남 하동의 제첩, 강원도 정선의 산나물, 충남 서천의 박대, 전남 장흥의 표고까지 분명 서울에서 종종 먹어왔던 음식인데 재료의 맛과 질이 크게 달라서 같은 음식이라 부르기 하늘하면서도 그동안 크게 속으며 살았다라는 그런 모종의 배신감에 휩싸이곤 했다. 며칠 전에는 통영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그동안 숱하게 통영에 가보았으나 여행이 목적이 아닌 방문은 처음이었고, 봄이 아닌 가을에 간 것도 처음이었다. 업무를 마치고 하루
그리고 두어 숟갈을 떠서 밥 위에 뿌렸다. 그랬더니 간도 맞고 산미도 적당히 생겨서 남은 밥을 금세 비워냈다. 생각해보니 이 초간장을 먹는 것은 아버지의 오랜 식습관이었다. 빈대떡이나 두부부침 혹은 만두처럼 보통 사람들이 초간장을 곁들이는 음식 외에도 아버지는 삶 드시곤 했다. 해서 우리 집 식탁에는 늘 작은 종지에 초간장이 조금씩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초간장만 살짝 찍어야 음식 맛이 살아난다며 자신이 먹는 방식을 어린 나와 누나에게도 계속 권해왔는데 우리는 그 초간장 한 종지를 윤현의 아버지에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 내내 아프기만 했던 속이 조금 편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초간장 먹어본 적이 없는데 나도 케첩이 더 좋아. 제가 이거 읽다가 팔이 저리네. 아유, 피가 안 통해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런 된장. 제가 손톱으로 바닥을 친 소리요. 그러면 제가 토일렛 이슈를 갔다 와서 엄청 웃기네. 갔다 와서 뭐 책을 더 읽던가 하겠습니다. 이런 된장. 좀만 기다려주세요. 뭔가 제가 옛날에 썼던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저는 요즘에 글을 안 쓴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라고 하기도 좀 웃기다. 44주면 얼마 된 거죠? 불과 뭐 1, 2년 됐겠죠. 근데 다 여러분들도 봤던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던 거라서. 3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11월이다. 그림을 준비하기 시작할 쯤엔 반팔 반바지 차림에 잠깐 선풍기라도 없으면
공장 한켠을 작업실로 흔쾌히 내주신 30년 동안 가구를 만들어 온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 라는 어머니의 만류를 오늘도 뒤로 한 채 아침 7시가 되기 전 집을 나섰다. 점차 굽어가는 아버지의 허리를 애써 외면하며 나도 그 뒤를 따라 걸었다. 몇 마디 대화 없이 익숙한 미안함과 무거운 죄책감을 수반한 채로 목적지에 도달하면 공장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입이 유독 큰 외국인 근로자 아저씨 싸이가 있었다. 그는 매번 작업실 불 스위치를 켜준 뒤에 고 있다 라고 말도 못했건만 아침마다 광적으로 날 반겼던 앞마당 검은 개 우리 흑구는 다른 개들에 비해서 남달리 기세가 좋은 듯 싶다 여겨질 즈음에 목줄을 끊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먹이 경쟁에 밀려서 항상 따로 먹이를 챙겨줘야 했던 외톨이 청개닭과 정들 때가 된 감정이입을 할까 싶기도 하겠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 홀로 동떨어진 불협화음을 일으켰던 나의 새벽을 돌이켜본다면 차라리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걸로 태어났으면 편했을까 싶던 순간이 한 번은 아니었기에 이러한 생각에 잠겨보는 것이 무리는 아닐 것이다.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릴 동안 여태 살아오며 그 무엇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 나의 지난 날들을 곱씹었고 다가올 미래를 그려봤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무엇 하나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는 황폐한 사막은 그림이 막힐 때마다 부끄러운 과거가 떠오를 때마다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앞날을 걱정하기 시작할 때마다 나타났다. 그렇게도 연달아서 날 괴롭히던 모든 것에 올라온다. 좋자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을 슬프게 할까 싶기도 하지만 결국에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며 쓸데없이 감정적인 속내는 지금이기에 다 용서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몇 가지 불완전한 마음들을 슬그머니 내려놓는다. 비워내기는 힘들었지만 어느 정도 편해지는 법을 깨닫는 시간들이었다고 대충 그렇게 정리해두고 싶네요. 며칠 전에 밤새 대차게 내린 폭우에 그 많던 거미줄이 모두 사라졌다. 거미는 날이 차가워지면 어디론가 밀폐된 곳으로 들어가서 다시 집을 짠다고 들었는데 굴 속으로 들어간 걸까? 힘이 들면 그저 자리를 옮긴 뒤에 하던 거 계속해라
라는 벌레님의 거룩한 외침이 들려오는 듯하다. 나보다 낫네. 허리 아파요. 매미 소리가 아니라 풀벌레 소리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산 바로 뒤가 산이라서 항상 어떤 자연의 소리가 납니다. 에세이 같은 거 낼 생각은 딱히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앞서 읽었던 것보다 최근의 글입니다. 최근이라고 해봐야 1년이 넘었어. 와, 진짜 옛날 이 정도 시기에는 글을 참 많이 썼었는데. 유튜브를 어색하게 보고 있자니 라디오 방송이었었나 어디선가 봤었던 영상이었는지 글이었는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엄마 되는 사람이 자기 딸에게 보내는 편지, 그 안에 내용이 생각이 났다. 너의 모든 것이 처음이듯 엄마 역시 너를 대하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대충 이런 이야기 쓰나 살짝 붉어진 눈시울은 꼭 그 구절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을 이 장면은 아버지의 손처럼 솔직하고도 투박한 속내를 처음 확인한 날이다 라고 정리해두련다. 좀 더 예전 일을 떠올려 보자면
언젠가 누군가가 방문을 닫고 심각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뭔가 싶어 몰래 문을 살짝 열어보니 그 목소리는 아버지의 것이었고 일적인 무언가로 인해 내부 일적에 무뚝뚝하기만 하던 손은 앓기만 반복하다 끝내 쪼그란 주름만 남아버렸다. 어릴 때 그 손으로 맞으면 몸이 쑤셨는데 이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애리다. 닮지 말아야지 싶었던 것이 실은 제일 커다란 마음이었을 줄이야. 아니 저거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냥 왜 지금은 이렇게 글을 못 쓰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뭔가 그런 거죠. 그게 아닌데도 좀 더 막, 나의 주관적인 감상이 개입이 된다라는 게 좀 부담될 때가 많이 있어요. 바쁜 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 아이패드
엄청 귀여운 글 하나 읽어줄까요? 지금 메모장에 들어왔는데 아무한테도 보여줄 수 없는 건데 2019년 5월 달에 쓴 거. PS.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응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돼요. 지금 저에겐 그런 한마디가 돈 몇 푼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 여겨집니다. 네, 허상 첫 전시했을 때였어. 처음 허상 완성하고 전시할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 옛날에 썼던 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때는 참 서정적이었어, 감성이. 날 다가오면 좋고 그 돈으로 너네 맛있는 거 사서 먹이면 그게 행복이야. 글쎄, 행복이랄 게 별거 없더라니까. 저는 어머니가 이 말씀을 했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왜냐? 글로 써놨기 때문이야. 꾸년에 미쳤네.
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시기죠.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의 목표는 존중받지 못하고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허황된 꿈으로만 보여진다는 것이 안타깝고 답답하고, 내가 가진 의지는 고작 말 몇 마디 흔들릴 만. 근데 이런 시기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버티시고 존버하십시오. 두 사람의 하루는 출근길을 나서는 것 이외에도 이겨내야 할 것들이 많다. 지친 삶에 대한 요독은 술뿐이었다. 술로 인해 자신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도 계속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오직 그것만이 보이지 않는 책임이란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기 때문이라. 그로 인해 얻은 이후에는 없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읽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읽는 이유, 이거 제가 읽는 것들은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런 또 반찬을 식탁에 꺼내놓고 이미 출근길에 나선 뒤였다. 항상 10분 정도 빨리 맞춰진 시계를 보니 아침 6시 언저리. 아, 난 나중이라도 내가 아닌 다른 일을 위해서 분주한 아침을 쪼개 식사를 준비할 의무감을 가질 수 있을까?